하늘과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남해의 진산이라 불리는 망운산 정상 기슭의 망운산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 창건한 암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망운산은 불교 수행 방편 중 하나인 선화의 거장 성각스님이 그림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구도의 길을 걷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참선을 통해 절정에 다다른 혼의 집결이 찰나의 분놀림으로 형상화되는 선화는 종교적 의미를 담은 회화이자 종교를 초월한 신비로운 예술입니다. 일생을 수행과 선화 그리기에 매진한 성각스님은 선에 관한 이론과 수행은 물론 작품의 미적 완성도와 운필 능력 또한 일정한 경지를 초월하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국내 유일의 선서화 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서산대사로부터 발원하여 편기 언양, 만화 희찬, 동산 해일, 한산 화엄으로 이어진 선필과 선화맥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회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탱화나 불화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장엄화로 채색도 많죠. 같은 불교의 그림이지만 선화는 다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이며 먹과 붓에 의한 묵화가 많습니다. 붓에 굵고 가ным, 먹에 진하고 옅음, 획에 강하고 여림만을 이용해 절제된 형식으로 깊은 뜻을 표출하는 것이 선화입니다. 우리나라 선화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당송시대는 선종의 황금시대였고 특히 선종이 절정을 이룬 송대에는 사회 다방면에서 선과의 만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이 정치, 사회문화, 예술, 종교, 철학,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에 선종이 번성하였고 선화도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그려진 시무도가 우리나라 선화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무도는 소라는 동물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낸 10단계의 그림으로 시부도라고도 불리며 송나라 보명선사, 과감선사의 시무도가 대표적입니다. 시무도는 주로 법당의 바깥벽에 벽화로 그려져 중생에게 교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시무도는 대부분이 과감의 시무도입니다. 동자가 소를 찾기 위해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맵니다. 비록 선이나 본성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 수행자가 공부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자가 소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순수한 열의로 공부에 정진한 수행자는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합니다. 멀리 소를 찾았습니다. 소를 발견한 것은 본성을 보는 것이 눈앞에 다다랐음을 뜻합니다. 시무도에 등장하는 소는 선수행의 상징으로 소를 길들이는 것을 마음을 찾고 선을 닦는 수행에 비유하는 예를 여러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자가 소를 붙잡아 끌고 가려 합니다. 소의 검정색 모습은 아직 삼독에 물들어 있는 탐, 진, 치, 즉 탐하는 것, 성내는 것, 어리석은 것이 남아있는 거친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도 하며 땅속에서 아직 다듬지 않은 금강석을 찾아낸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동자는 거친 소를 그냥 풀어놓아도 저절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들이고, 소는 점차 검은색을 벗고 흰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검게 물든 삼독의 때를 지우는 이 과정을 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자가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소의 검정색은 사라져 완전히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소와 동자는 일체가 되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며, 구멍 없는 피리 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본성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동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애써 찾은 소는 사라지고 동자 자신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소는 동자가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며,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니 방편은 잊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교종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소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동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원상뿐입니다. 객관이었던 소를 잊었으면 주관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징하며, 이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라 일컫습니다. 이제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속에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연의 모습은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입니다. 시무도의 마지막 장면,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 제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감의 시무도가 동자가 소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속세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반면, 보명의 시무도는 검은 소가 조련되어 하얀 소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청정무구했던 흰 소가 지금은 비록 검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진하기에 따라 흰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력 수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운사의 아침, 선을 찾고 실천하는 성각스님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선화는 그림 재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닌 수행과 참선의 결정체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무리 뛰어난 달마도나 수목화를 그린다 해도 선이 담겨있지 않다면 선화라 할 수 없습니다. 선이란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 연마한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도를 향한 갈구와 정진을 거쳐 도달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선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선화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성각스님의 선화는 수행과 참선 그 자체입니다. 반드시 참선을 한 후에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단숨에 그려내지 않으면 선의 깊은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선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각스님이 그려내는 선화는 절제와 농축의 과정을 거친 깨끗하고 맑은 시어처럼 꾸밈이나 묘사 없이도 보는 이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무한한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선화는 붓과 먹으로 그리기에 그 근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획입니다. 획으로 가장 긋기 어려운 문자가 한 일자입니다.
한일자 좋습니다. 붓에 조금이라도 힘이 더 들어가면 굵고 넓어지며 힘이 빠지면 그 반대의 모양이 되고 작은 방심에도 선 자체가 비뚤어집니다. 원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계속 털려. 콤파스로 그리듯 완벽한 원은 그 정형화가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어 둥글다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원이라는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 원 아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오로지 정신에 집중해서만 가능하며 지속, 강약, 완급에 따르는 조절도 필요합니다. 괜찮아. 좋다. 참선 수행을 하는 선사가 본래 그림이나 조각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아득한 전생으로부터 익혀온 예술적 감각이 지극히 고요한 선정에 들어 어풍이 멈추는 순간 호련히 떠오르는 한 생각에 원상을 그려보는 동기에서 선화의 기풍으로 표출되고 무심의 상태로 그리게 됩니다. 어느 해 선서화전을 앞두고 성각스님은 선생으로 걸어온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산이 된 자신을 표현하다 보니 산 한 글자를 참고하는 것이 내 수행 생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보통의 산은 꽃도 피고 잎도 피어 색상을 나타내나 나와 하나가 된 산은 오직 20개 산일 뿐이다. 이렇게 20개 산을 그리다 보니 그것이 선화라고들 한다. 승려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달마상이 떠오른다. 달마를 표현하고 나 자신을 알고 다시 표현하니 이를 또한 선화라 한다. 이렇게 선과 하나가 되어 살아오다 보니 선화의 작품이 모이고 모였다. 산과 하나 된 생활은 선으로 나를 이끌었고 선과 더불어 나를 살게 하였다. 그곳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다. 그 즐거움을 혼자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갖고자 하였던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나의 선서화전이었다. 지난해 10월 성각스님의 선묵특별전 물속의 달 수월이 열렸습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해원, 대종사 큰스님과 큰스님의 제자인 성각스님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이 전시회는 선필, 선묵, 선서화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고정관념을 탈피한 450여 점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전시기법, 실험적 작품들, 세태를 풍자하는 웹툰 형태의 작품들까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 한 점 찍는데 말이야, 일체적인 재앙이 소멸되고 입을 한번 열어가지고 말을 할 적에는 또 그 만사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 좋은 말 한마디 있다고 하면 말이야, 얼마나 희희낙낙하고 행복을 찾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에 뜬 달이 자기는 무심코 말이죠, 저 공중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심코 떴는데 일천 강물에는 전부 그림자가 다 비쳤어요. 그래서 이 서화전 하는데도 역시 그거를 따가지고 이 망원사 스님이 수정물 물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하는가 봐. 그래서 이 전부를 한 구슬과 전부를 한번 쳤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냐 태평을 이룬다. 그런 데가 법을 하면서 그래 한마디 써줬어요. 선묵 특별전에 붙여 고산 큰 스님이 제자 성각 스님에게 내린 법어를 통해 선묵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각 스님이 선화를 통해 다다른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예 한 점이 일천 재앙을 멸하고 입을 열어 한 말씀하시니 만사를 이루는지라. 하나인 달이 하늘에 오름에 일천강의 달이요 붓을 한번 휘날림에 태평 세월을 이루는도다. 소암 성각 제자의 서예 작품은 만 사람이 다 환희하는 작품이로다. 얻은 즉시에 만사가 성취되고 받아가져 실행하면 뜻과 같이 되리라. 한 개의 돌을 물에 던짐에 1만 파도가 일어나고 한 점의 글씨가 만사를 이루는도다. 한 점 두 점 시작한 붓글씨가 은연중에 원만한 대작가가 되었도다. 씩 길이 보이는데 척 보면은 딱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은 느껴지고 저거 뭐가 말할 수 없지만은 뭔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귀에 빠져들면서 그 정신에 합일되는 것, 그게 바로 선화입니다. 성각 스님은 선화를 참선과 수행의 결과로서의 선목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 희노애락의 인간의 공동체적 화합과 평화 등 현실적 삶에서의 인간성 회복과 치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각 스님의 선화 주제로는 관음도, 달마도, 일원상, 동자의 미소, 분타리카, 산심, 산수 등이 있습니다. 성각 스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달마는 강렬한 인상과 넘치는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면벽 수행을 끝내고 득도한 모습의 달마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초탈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선명하고 강렬한 필법으로 묘사한 달마의 이국적인 모습, 아래로 길게 내려 뻗친 긴 눈썹,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눈동자의 강렬한 표현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벽관을 통해 수도한 달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원상은 성각 스님의 작품에서 선심과 선필이 가장 잘 집약된 주제입니다. 원의 시작과 끝이 만나면 시작과 끝의 구분도, 지나온 길의 구분도 없이 하나가 됩니다. 일원상은 원 하나로 모든 의미를 다 지니고 있으며 또한 모든 의미로부터 벗어남을 뜻합니다. 초상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일원상은 선화의 최고 경지를 보여줍니다. 분타리카는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하얀 연꽃입니다. 성각 스님에게 있어 분타리카는 견성의 진안함이나 견성을 위한 오랜 기다림을 뜻하는 동시에 분타리카가 피었다는 것은 깨달음의 얻음과 바로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각 스님의 선화에는 툭툭 튀는 유머와 풍자가 있는가 하면 우주의 모든 색깔이 숨쉬는 진정한 설법의 세계가 있고 보는 이들을 신비로움에 휩싸이게 하거나 평온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망운산에 큰 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복과 덕을 채운 포대를 지고 속세로 나가는 동자처럼 성각 스님이 선화에 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산 아래로 향합니다. 겨울산의 무채색과 앙상함은 여름의 푸르름과 가을의 붉음을 상실한 것이 아닌
속세에 때를 벗은 산 본래의 모습이며 밤새 고요히 내린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듯 성각스님의 선화는 욕심과 번뇌에 더럽혀진 중생들의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씻어줍니다. 말과 글이 필요치 않은 선계의 진리와 지혜를 그림으로 풀어 중생에 베푸는 성각스님의 선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앞으로의 억겁의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